네,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백병부라고 합니다. 제목이 엄청 길어요. 경기 공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수업 및 학점 인정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 중심 또 그 오프라인 중심의 공교육 체제가 기존의 공교육 체제였다고 하면 이것을 학교 밖이랑 또 온라인이랑 같이 엮어 가지고 그 지평을 넓히는 게 경기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통적인 학교 중심의 교육을 학교 밖으로 확장해서 제도화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잠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유튜브에는 한 40명 정도밖에 없어서 유튜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 영상이 또 녹화돼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노량진과 교대 사대에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심히 이 영상을 보실 거여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 또 전문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늦게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연구자 또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냥 이 보고서 원문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자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대략의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말보다 글이 좋은 사람이어서 보고서 원문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의 목적은 이제 공교육 체제 확장을 위해서 학교 밖 교육을 수업 또는 학점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교육 체제를 학교 중심의 공교육 체제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자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학교의 힘만으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 밖으로 공교육 체제를 확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공교육 체제 확장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다르지?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고 해서 철학적인 또는 어떤 이념적인 지향 없이 사회적인 요구를 다 수용하면 학교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학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소극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굳이 공교육체제 확장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일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입장, 원칙,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경기 공교육체제 확장을 위한 학교 밖 수업 학점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요.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철학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좀 전에 이제 그 이지영 선생님께서 경기 공유학교 발표를 했었고 좀 이따가 이제 이은주 선생님께서 경기 온라인 학교 이야기도 좀 할 텐데 최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따지면 굉장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기반으로 학교 밖 정책을 취하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랑 좀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알아서 또는 지역이 스스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자 했던 게 이전의
그 정책의 방향이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바탕으로 학교 밖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또 우리 행정체계가 보지 못하는 다양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게 연구의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던 게 공교육체제 확장의 관점이고요. 학교 보완론, 학교 해체론, 학교 안팎 병존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학교 보완론이라는 거는 학교가 있고 학교 밖은 학교를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학교 보완론일 거고요. 학교 해체론은 학교 있을수록 손해야, 학교 없는 게 차라리 나, 이게 이제 학교 해체론이 되겠지요. 학교 안팎 병존론 같은 경우는 OECD나 등등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학교와 학교 밖은 나름의 고유 가치를 가지고 병존해야 된다고 보는 게 학교 안팎 병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의 관련 사례들, 학교 밖 교육과 관련된 관련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교육에 관한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 정책을 설계할 때 그 고유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 그 고유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고유성은 철학이나 정책 목표에서 찾아져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수의 결과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정책 당국이 또는 성인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 발표에서 공유학교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이야기도 하셨는데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호자 또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학교 밖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학교 밖 교육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그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또 선생님이든 그 한 바구니 안에서 적절한 필요한 학교 밖 교육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병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교학점제 처음에 얘기할 때 학교 밖 학점 이수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학교 밖 학점 이수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에 아주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여러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경기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밖 교육 활성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안장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시사점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체제의 의의 이런 거는 제가 첫 번째 발표에서 많이 설명할 줄 알고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 별로 많이 설명은 안 했지만 중요한 문서가 있으니까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체제의 여기 이제 핵심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밖 교육이 보완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 문서에서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교육은 공동제라는 말도 여러 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립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제라는 말과 학교 중심의 또 학교 교육의 완결성을 상정하고 있는 입장이 병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자연스럽게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밖 교육을 생각하면
학교 밖 교육이 도구화되거나 또는 수직적으로 활용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병립양존이라기보다는 학교를 중심에 놓고 학교 밖이 학교를 도와주는 정도의, 학교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창고의 의미로 학교 밖 교육을 상정하기가 쉽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격차 해소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발성이라든지 또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해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 또 모두에 의한 교육이라고 앞에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부합하게 경기공교육체제가 학교 밖 교육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관련해서 이제 델파이 조사도 하고 또 다양한 사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해놨기 때문에 보고서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의 목표라든지 철학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정책 목표는 학교 밖 교육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병존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태를 재규정해야 된다. 학교가 기존에 해왔던 거 똑같이 하면서 학교 밖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학교태를 재규정해서 거기에 맞게 학교와 학교 밖 교육을 그 공교육 체제 안으로 다시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공동체 관점, 천명했으면 천명한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를 위한 또 모두에 의한 교육을 실현하자라는 거고, 협력적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협력적 거버넌스가 문서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학교 밖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핵심 가치, 참여와 책임을 확장하는 거, 공공성을 확장하는 거, 관계성을 확장하는 거, 학습자 상의나 교수 학습 방법을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맨 마지막 거는 좀 특별히 좀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교육이 학교 교육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지고 평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밖 교육은 학교 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교수 내용과 평가 체제를 가져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병립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학교 밖 교육 이렇게 정의하자는 제안도 했었고요. 학교 밖 교육을 학점 인정, 또 수업 또는 출석 인정, 경험 인정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절차를 좀 만들자라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필요한 법제나 운영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 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학교 밖 교육 관련된 제도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신청하고 이수 결과 확인해서 인정까지 한 방에 되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교육 각 섹터라는 말을 최근에 좀 안 쓰시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각각의 영역들이 학교, 그다음에 공유학교, 온라인 이렇게 셋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얘들이 따로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섹터들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관과 민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가 통합이 되고, 그 교육지원청 혼자 하라고 그러면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 입 나와요. 사실은 거기에다 막 경쟁시키잖아요. 평가하고. 그러면 거버넌스라고 쓰고 용역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여러 방식들이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쓰고 용역이라고
읽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이 중간 지원 조직일 겁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교와 학교 밖, 또 관과 민을,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또 학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수평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입니다.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동의 학습 체제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용역과 거버넌스의 핵심 차이는 공동의 학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학교 밖 교육 관련된 정책에서 공동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공동의 비전들이 설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묻고 따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